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죠.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 자,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 기반의 면접 구술입니다. 자, 제시문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문계열,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그 다음에 인문대학 중심이죠. 여기에 이제 인문학적인 성격이 좀 요구되는 바로 농경제학부, 농업경제학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유전공학부 인문 쪽. 그 다음에 이제 의료학과랄까.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게 요구되는 그런 전형에서는 바로 인문학, 사회과학 지문을 주고, 뭐 인문이니까 아무래도 역사, 그 다음에 있죠, 뭐 윤리, 뭐 도덕, 뭐 이런 차원의 텍스트. 여러분들 말이죠. 수능 국어 독서. 어때요? 가열차게 16일까지 준비해서 16일날 수능 봤죠? 문해력이 대단히 뛰어날 시기입니다. 제시문 내용 보면 어때요? 뭐 이건 뭐 수능 지문 저래 가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이죠. 이미 이제 국어하고 사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해력은 엄청납니다. 이게 딱 제시문 어때요? 일단은 주고 출제자가 문제 의도에 맞게 답을 구술하시오. 물론 여러분들 논술은 글로 쓰는 겁니다만은 구술은 제시문이 있고 문제 의도에 맞게 기획을 해서 어때요? 좀 논리적으로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구술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이제 내년도 있죠. 올해 말고 7년 만에 논술을 부활합니다. 인문 수리. 그 다음에 있죠. 연세대는 논술 쭉 봤죠. 자,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뭐 수시에서 6개 카드 서울대도 있지만 아무튼 뭐 논술 전형으로 보는 대학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술의 기저하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어때요? 역시 이제 경제 버전이 많죠. 뭐 정의, 기저가. 근데 일정한 계량적인 어떤 정량적인 내용을 주고 제시문 상황이 약간은 좀 수리적으로 접근되는 요구. 여러분 사회문화 있죠? 사회문화 사탐에서 사회문화 자료 해석하는 거 있죠? 도표 통계 문제랄까? 이런 자료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연세대학교 이제 논술에서도 약간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논술 문항 큰 문항이 두 번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의 그 상경계열의 논술 있잖아요. 거기 보면 2번 문항이 보통 이제 1번이 언어 논술이니까 2번은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건데 약간 서울대 사회과학 지문의 성격이 또는 문제 성격이 거린데 약간 버금가는 거죠. 다만 그 언어적으로 풀어가지고 구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문학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거, 한마디로 인문학 면접 구술, 사회과학 면접 구술은 바로 뭐야? 제시문이 인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 버금가더라도 비교하시오. 자, 그 다음에 한 입장에 다른 입장을 갖다 평가하시오. 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말로 PT하는 거죠. 답변 준비 시간이 있고 보통 이제 문과는 30분. 그 다음에 이제 답변 따로 15분 정도 하고 이과는 보통 어때요? 구술이기 때문에 좀 길죠. 보통 45분 주고 이제 15분에 답변하는 이런 식인데, 그게 면접이 보통 15분이면 다 이제 인문계니까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저는 서울대 국어기고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했는데요. 우리 서울대 경영대 졸업하는 임근상 박사님, 서울대 경영대 졸업하신 우리 바로 이강우 선생님 등등 중심이 돼서 서울대 교육학 박사이신 바로 어때요? 최건석 박사님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있죠? 인문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있죠? 인문계 서울대 면접 구술 일반형 책임집니다. 물론 사범대학은 교직 인적성이 따로 있죠. 인문학 사회과학 하면서. 자,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서울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자유전공학부, 아까 농경제학부 중심의 버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우리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음마사거리 쪽에 직영학원 본원이 있습니다. 수능 완전히 최상위 끝. 저도 수능 국어 지금까지 가열차게 지도해왔고, 지도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아마 거의 뭐 1등급을 제 학원 수강생의 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제 학원 수강생의 65%가 1등급을 얻었죠. 국어. 물론 여기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사탐과탐 전문가들 그야말로 가열차게 수능 지도해왔고,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서울대 이제 수시 원서를 냈기 때문에 자, 수능 치는 다음날 1차 발표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여러분들 면접 구술을 치러야 돼요.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 아울러 이죠. 경영, 경제 이쪽에 원서 낸 수험생들은 인문 수리 구술이 따로 있죠. 그건 별도로 우리 이강훈 선생님께 별도로 이제 여러분 안내를 해줄 영상이 따로 있어서 모니터 해보시고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기저.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작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있죠. 효과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팁을 드리는 OT 영상 강의입니다. 실제적인 건 실제로 17일 발표되고 지금 18일부터 있죠. 매일 있습니다. 오후 2시 블록 저녁 6시 블록 매일 있어요.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직영하는 캠프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캠프에서 별도로 매일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24일 면접 구술이니까 그래서 오후 2시 블럭이나 저녁 블럭 있죠. 6시 블럭 활용해서 일단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말로 그죠? 구술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발표해야 되는 거니까 PT형이죠. 자, 인문학 사회과학이죠.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일반 전형의 어떤 로직을 확실하게 좀 갖춰서 답변에 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11월 17일 날 1차 발표해서 2배수로 그러면서 어때요? 서류가 50% 100점, 면접이 구술이 바로 100점 50%죠. 그러니까 당락을 좌우한단 말이야. 그죠? 1차 되고 나면 수능 최저 없잖아요. 홀가분하잖아. 이 면접 구술에서 있죠. 그야말로 완벽하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로직을 만들어 사범대학만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에다가 어때요? 교직 인적성이 따로 있죠. 자, 그 점. 일단 일반 전형의 어떤 카테고리입니다. 일반 전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일 블럭이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23일 사이 24일로 면접 구술이잖아요. 2배수로 선발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8회 정도 있죠. 면접 구술에 임함으로써 한번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자, 일단은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인문계열 있죠. 지역균형이 바로 27명이고 쭉 일반 전형 어때요? 학과별로 거의 뭐 9명 정도씩, 그죠? 쭉 진행이 되죠. 사회과학대학교 같은 경우 어때요? 정치외교 26명, 이미 원서 냈으니까 경제학부 64명. 워낙에 비중 세죠?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들었대요. 인문 수리 구술이 따로 있어요. 인문학 사회과학 당연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교직 인적성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집단이 있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어때요? 자유전공 등등. 1단계 100에다가 면접 구술이 100. 면접 구술이 바로 100점. 그죠? 2배수로. 다만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구술이 60이고 교직 인적성 40이 따로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경우는 딱 미술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 체육교육과 두 존이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 구술로 당락을 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면접 구술의 경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있죠. 자, 지원자 한 명에서 복수의 면접위원들이 실시하는데 여러분이 지원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그죠? 시험 모집단인데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부만 자, 사회과학에다가 인문수리가 이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자, 인문대학, 기타 시험 모집단위는 어때요? 사회과학 시험 모집단위는 어찌됐든 인문학 사회과학인데 30분 내로 답변 준비하고 15분 내에 답변한다. 구술한다. 경영대학 있죠? 사회과학에다가, 그죠? 수학, 수학이 들어갑니다. 30분 내로 15분 내로 답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경제학부하고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영대학의 버전이 똑같죠? 근데 농경제사회학부 있잖아요. 여기 30분 내로 15분 내외. 사회과학하고 인문수리.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때요? 인문학, 사회과학. 오케이? 30분 내로 준비하고 15분 내입니다. 다만 사범대학은 이제 교직 인적성이 별도로 있다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전의 경우는 어때요? 인문학, 수학 관련 또는 사회과학, 수학 관련 또는 수학 인문의 수학 자연.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세 개 중에 하나 본인은 택하는 버전이 되겠죠. 자, 아무튼 말이죠.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울대 교육학 박사이신 바로 어떤 최관석 박사님, 임근상 서울대 경영대 졸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강우 선생님 서울대 경영대학, 이원준 우리 서울대 수리학부 졸업한 이 그야말로 최고의 서울대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그죠? 여러분보다 앞서서 서울대를 졸업한 많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인문학 사회과학 있잖아요. 일단 면접 구술을 하는데 그야말로 척도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고득점에 어때요? 합격 가능성을 주는 자, 그런 걸 여러분한테 지도를 할 겁니다. 작년도 인문학 기출문제 있죠? 버전만 살펴봅시다 한번.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있죠? 환경정책입니다. 논점이 유념할 점에 대한 가와나 입장을 비교하시오. 비교. 카테고리는 일단 논점은 환경적 수립할 때 유념할 점. 비교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저는 공통점 먼저, 그죠? 자, 구술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면접관이 일정 시간 줘서 자, 답해 보시오. 이미 어때요? 스터디는 했어. 문제를 받았어. 30분 준비했단 말이죠? 답을 기획을 했어. 자, 그럼 어때요? 면접관을 딱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근데 대본이 어때? 고개만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 답변해 보시오. 그럼 어때요? 자, 답변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적 사고죠. 비교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이거 파악이야, 파악. 추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판단이 아니야. 제가 파악하기로, 일단 나는, 자,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가지고 공통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비교니까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줘. 그죠? 다만 그렇지만은, 어때요? 두 관점은 이런 점에서 차이를 보기, 기준에 의해서 말이죠. 기준을 줘. 그죠? 이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가는 그죠? 나는 뭐뭐뭐를 언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파악.
파악했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의 화자를 만났을 때 그와 나의 글쓰기가 자신의 입장을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그죠? 정당화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단이야. 제가 판단하기로, 그죠? 추론 역량과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이 말꼬리 굉장히 프레임도 중요합니다. 왜 그냥 면접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인문대학, 사회과학, 그죠? 대학 경제학부를 제외하고 전사회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이니까 간호대학, 사범대 전체적으로 쭉 하니, 그죠? 생활과학대, 소비자동학부, 자유전공, 문과 이런 겁니다만은 제시문, 가조, 생태계, 환경정책.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환경파괴, 기후위기, 경각심, 그죠? 플라스틱 빨대 등등. 최근에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환경정책과 관련된 가나의 관점이 있단 말이야. 그죠? 비교하니까 가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다른 송식물에 유난히 큰 영향을 미치는 종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 따른 친환경을 표방하는 많은 농장과 걸쳐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으니까 친환경을 내세우는 환경정책의 한계 허구죠, 허구. 그죠? 그 다음에 있죠? 자, 나의 경우니까 뭐냐? 자,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 빨대 기본 형태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입구 부분이 바로 휘어지는 쭉 한 사례가 나와 있죠. 따라서 말이죠. 얇은 스테이크로 제조된 물에 신체를 움직여 오는 사람들이 다른 바다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어때요? 어제 가하고 나가 서로 상반된 시각으로 환경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지? 차이점. 다의 경우는 어때? 너 인간들 코로나 때문에 한 명 죽어도 호들갑을 우리 동물은 수천만 마리 땅에 손을 탈탈 털더라. 그죠?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아껴 남의 새끼는 끔찍하게 죽이더라. 인간이 동물에게.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는 행태 아닙니까? 그죠? 분뇨, 폐수 살처분 시켜버리고, 미래 숲을 마구 베고, 미래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채운 것 말고, 등등인데.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생태 문제, 환경 문제, 가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때 환경정책, 환경시설의 부적절한 생태주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나는 사회학자와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 맹점을 지셨다. 그죠? 가인은 어때요? 일종의 생태주의 시각에서 인간의 환경정책이 의도한 것과 반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가인은 환경정책이 오히려 자연생태계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나의 글쓴이는 플라스틱 빨대처럼 노인이나 장애인에 걸려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적 비판한다. 그죠?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는 동물들의 목소리죠. 동물들의 눈에 비치 인간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동물의 입장에서 가해 바로 환경정책은 일면적 부분적이다. 나의 환경적 비판은 인간 종주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번에 어떤 적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일단, 자,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버전으로 가나 차이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버전으로 해서 일단은 문제 1과 2까지 이제 답을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문제 1의 경우는 어때요? 문해력을 발휘해서 두 제시문을 연결하는 거. 그래, 차이점. 그 다음에 각각의 제시문에서 입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를 제3의 입장에서 비추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응용력, 유학사고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이걸 글로 쓴 논술입니다. 최근에 있죠. 대학마다 토막논술, 논술수사 전형, 인문계 논술, 이런 속적이 기본이죠. 자, 기본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어때? 큰 문항 1번의 경우는 이런 기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성향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이죠. 독자와 저자 관계에서 가나의 제시 입장을 비교하시오. 가나에 나타난 독자에 대한 이해 방식, 다의 맥락 평가하시오. 이게 문제 맥락은 어때요? 일단 앞에 있는 인문학 버전, 뒤에 있는 인문학 버전과 똑같죠? 텍스트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역시 사회과학대학 전체하고 인문대학, 사범대학, 자, 등등. 자, 그러니까 약간 사범대도 이제 과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앞에 있는 문항과 뒤에 있는 문항, 그죠? 서로 어때요? 제시문이 다르죠. 텍스트가, 그죠? 제시문이. 오케이? 자, 그런 점은 다양한 그런 제시문, 가나 차이점 고르고 다는 평설의 비판의 평가하는 입장에 이건 해결 방법을 접근하는 툴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현장 수업할 때는 있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유사한 문제 계속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30분 답변 기획하고 15분 답변하면서 첨삭하고 그야말로 실전 시뮬레이션 똑같이 합니다. 자, 그자 마시고 이제 사회과학 지문이죠. 역시 맥락. 라다라의 근거에서 나가는 정보의 물가 변동 방식의 한계점을 설명하죠. 역시 사회과학 지문은 경제 버전의 뉘앙스 또는 정치 또는 법 이런 겁니다. 테마가. 작년에 경제 버전이었죠. 분석하는 역량이죠. 답변하겠습니다. 변동, 물가 변동 방식은 이런 점, 이런 점도 이런 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라르샹고에서 물가상 경제 불균형에 어떤 미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자신의 전체 버체말에는 어느 정도 가정 또는 자료가 필요한지 말하시오.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연동적 소비자 줄구조, 경제적 불평등 이런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인문대학, 사회과학 전체,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 생명과학대, 농경대학부, 사범대, 교육학과 등등 쭉 하니 현상을 갖다가 파악하는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사회문화, 그죠?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 약간 도표나 자료, 그런 정량적인 접근에 요구되는 그런 버전, 뭐 경제학까지 가는 거 조금 너무 확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가는 거죠. 자, 일단 CPI, 소비자 물가지수. 자,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유가 급등, 생산비용 상승, 그죠?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 월세 통제 정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의 경우 1인 가구의 그런 여러 가지 지출, 자, 저소득, 고소득의 문제랄까.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 공정, 이런 것을 테마로 한 그런 질문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보니까 문제 의도가 말이죠. 가해놨던 정부의 물가 배급 방식의 한계, 그지? 나에 의해서 보니까 어때요? 자, 이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시각, 다의 시각, 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가해의 한계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점. 그 다음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구조, 장바구니, 소비 바구니, 그죠? 일반적인 사실 추론케 한다. 그 다음에 가정과 자료 적절히 제시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게 주 목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버전이죠? 자, 그런 것들. 카나다에 있고 과학적 합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죠.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과학적 합의가 정책 결정에 타당하게 될 수 있는지 가나다 연계해서 보죠. 이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관계된 거죠. 앞에 있는 것은 주로 물가 정책이고, 자, 테마가 다르죠. 테마가, 그죠? 테마가 다른 제시문, 다만 사회과학의 어떤 성향에 맞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인문학적인 것은 주로 이제 좀 약간 논리성을 많이 따지지만은, 사회과학 지문들은 제지의 성격상 주로 분석력이랄까?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그런 면접 구술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역량이 이제 일단 기본이고, 여기서는 과학적 합의, 그죠? 주로 기후온난화 관계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어때요? 가격의 설정이랄까, 가격 정하는 문제랄까. 그래서 인문학하고 사회과학이 약간 그 학문의 성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지문의 뉘앙스랄까, 문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죠. 다만 접근하는 툴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학, 사회과학 있죠. 일단은 두루두루 어때요? 사범대학, 그 다음에 인문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과학은 주로 경영대학, 경제학부는 단군이고, 다만 경영경제는 별도로 인문, 수리, 구술이 따로 있다는 거니까, 그건 별건으로 우리 이강호 서울대 경영대 졸업한 이분이 말이죠. 별건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갖다 분석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은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준다는 건 나름대로 여러분이 있죠. 편한 마음으로 답변 준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있죠. 뭐 정답을 갖다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문을 보는 어떤, 뭐랄까, 시각이랄까, 지문을 문제 오도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하는 건 여러분의 역량에 약간 부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너무 면접관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구술을 할 때 이미 예상되는 어떤 답의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듣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제 엇박자가 된다? 그건 조금은 평가 측면에서는 조금 깎고 싶죠. 감점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있죠. 완벽하게 기출됐던 서울대 문제, 아울러서 유사 문제 있죠. 문제뱅크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개발해 놨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때요? 11월 18일부터 오후 블록 또는 저녁 블록 하루에 한 블록씩 활용해서 11월 23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서 있죠. 4회에서 6회 정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훈련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아마 윤기 있는 그런 답을 또는 맥락이 있고 있죠. 뭔가 문제오도로 충족하는 그냥 관통하는 자, 그런 적합성이 높은 그런 답변 준비를 하고 서울대 시험장에 갈 거라고 사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말은 저도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그동안 또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서울대 경영대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의 그런 일종의 바로 서울대 입시의 메카로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치동 보는 스카이입시 교육, 서쪽 방배원 스카이입시 교육 교과, 수능, 논술 중심. 자, 그 다음 면접 구술의 전문 캠프, 스카이 진학 교육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면접을 완벽하게 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교육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있죠. 일단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 논리적으로 구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문 분석부터 해서 자,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요령, 이것도 어때요? 빨간펜 논술 첨삭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해주고 아이 컨택 하는 거, 면접관에 어때요? 자, 눈을 마주치는 거, 그 다음 말하는 액션, 태도, 그죠? 자, 그 다음에 했죠? 답변을 한번 녹음을 해서 교정을 해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정하시고, 아무튼 이번에 17일 날까지
좀 기다렸다가 1차 되고 나서 18일부터 해서 23일까지 짧은 기간 초특급 초단기 완성의 자 면접 코스 학습해 봅시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는 그나마 자 수시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 버전을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자 화이팅 합시다.